자,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두 분 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할 때 8대 0으로 파면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성완용 선임 기자께서는 이제 저희 한겨레 신문에 쓰신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막점막고 기사로 쓰셨습니다. 자, 어떤 배경으로 5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여론 지형이 찬성이 훨씬 높아요. 탄핵 찬성이 58, 이게 한국갤럽인데요. 정례 조사입니다. 근데 그전하고 이렇게 별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58대 37 이렇게 나오고,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거예요. 정치 한국화 지형에서. 특히 이제 중도층은 찬성이 69%, 탄핵 반대가 26%. 중도층에서는 또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판사들입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한테 물어보면, 법조인이라면 판결문을 써야 된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논리가 안 맞으면 판결문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게 법적 판단을 하면 인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두 번째고. 기각으로는 판결문을 쓸 수가 없다 이거군요. 네, 쓸 수가 없다. 이제 그 고위직 뭐 알만한 그 고위직 공무원한테 이제 평생 판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해준 얘기예요. 판결문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겠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만약에 기각을 하면 면허증, 개업 면허증을 주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개업 면허증은? 이게 만약에 이제 기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좀 뭔가 막 민심이 들 끓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면허증 얻었으니까 합법적으로 계엄령 또 이제 지금 그 대통령이 옛날에 할 수 있는 게 위수령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지금 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예 뭐 헌법재판소에서 면허증 받았으니까 이제 진짜 계엄령을 또 할 수 있는.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니까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그렇죠. 또 이제 그동안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한테 위해를 가했던 이른바 뭐 검찰 이런 데 아마 피해 숙청, 보복이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뭐 경찰, 검찰, 뭐 국방부 이런 데서 그동안 내란 수사했던 사람들은 아마 전원 다 파면 내지 옷벗을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내란 재판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나니까 네. 내란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을 하는데 여기다가 탄핵이 기각이 되면 검찰에 지금 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있습니다. 이게 네. 대통령이 검사 임명 권한이 있거든요. 야 해체. 그러면 인사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고요. 또 공소 취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사면을 해야 되는데 박태준 전 총재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사면을 할 방법이 없죠.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얘기해서 야, 뭐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공소 취소라고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다른 사람 사면할 때. 그때 공소 취소를 한다는 검사가 제가 그때 법조 출입 기자였습니다. 기자실에 와서 박태준 전 의원은 공소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공소 취소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형사소송법에 있는 건데요 하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본인도 창피하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수사 주체가 위법이다 막 이러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 시켜서 야 공소 취소해.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자, 이런 일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벌어져야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용이 된다 이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밀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괜히 썼다가 어떤 분한테 야, 뭐 밀란 부추기는 거냐 이렇게 항의도 받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기각을 한다? 그냥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서 밀란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밀란을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에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가 하도 안 뜨니까 자기가 네. 대선 질 것 같으니까 김대중 비자금 사건을 터뜨립니다. 강삼재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시켜서 김대중 대선 후보가
670억인가 비자금을 받았다. 마련해서 관리해 왔다. 네. 이렇게 이제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죠. 만약에 그거를 검찰이 그냥 수사를 그대로 했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회고록에 남긴 대목이고요. 네. 또 김대중 대통령도 나중에 회고록에다 똑같이 썼습니다. 자서전에다가 그때 밀란이 일어날 뻔했다. 그런데 이제 김태정 검찰총장이 수사 유보해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란이 뭘까요? 백성이 들고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데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영철 소장님께는 다른 맥락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제 많은 언론에서 추측을 하는 거죠. 이제 앞선 헌재 선고들이 있었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라든지 아니면 이창수 서울지검장에 대한 탄핵 선고. 물론 탄핵은 기각이 됐지만 이 탄핵을 기각시키면서 쓴 결정문을 보면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가 좀 추측되는 거 아니냐, 좀 전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재 감사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 질서를 무시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야지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라고 본다.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대목을 가져와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논리인데 요거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라는 추측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죠. 네. 대본에 네. 네, 예고편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고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예고편이 아니고 영화에서 본편 다 끝나고 뒤에 뜨는 쿠키 뉴스를 보는 쿠키 영상을 영상. 보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은 이미 종결된 상황 머릿속에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거에 대한 상황을 이게 다 말씀을 주시니까 네. 약간 섬찟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상황을 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섬찟한 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돼 있어서 지금 헌재에서 하는 판결들 숨겨놓은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힌트들이 네. 국회 영상을 보는 것 이미 끝났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저는 이 정보 소통의 양이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졌죠. 물론 그 와중에도 헌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른다는 건 참 불가사의한 일이기는 한데 국민들이 개개적으로 좀 이렇게 좀 파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탄핵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결정이 나올 경우에 네. 한 3,500만 명 정도가 거리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밀란의 규모가 한 3,5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제가 애가 어려서 웬만하면 안 나가는데 네. 다 데리고 나가야죠. 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그래야 계엄을 못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통제 못 될 정도로 터져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현실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다음에 혹시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이번에 기각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없어질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예, 아니, 헌법 재판을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헌법소원 이런 것들을 과거에도 다른 기관에서 했습니다. 또 탄핵위원회라고 1공화국 때는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심판을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독일 이런 데가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도 보면 헌법재판소 제도를 뒀다가 이 민의와 다른 결정을 내놨다가 그 다음 그 헌법 바꿀 때 없어진 나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도 그 법조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존립을 위해서도 아마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만약에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지금 굉장히 이제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걱정하시는 분들은 서부지방법원 사태 같은 게 또 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서부지방법원이 한겨레 신문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내용을 아는 건데 그날 이 한겨레 신문 사람 못
옥에 그 셔터를 내렸었거든요. 네. 철문을. 우리도 굉장히 공포감에 떨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경찰이 좀 방심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가포 비상령을 경찰에서 발동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또 지방에 있는 분들도 많이 서울로 끌어올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제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폭동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자체를 뭐 보이콧한다든가 이런 장면은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려고 할 것이고 이른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다수는 그래도 네. 그쪽으로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2017년에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생각이고요. 아까 장영철 부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혹시 만에 하나 기각이 될 경우에는 저도 그 감당이 잘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여러 가지 뭐 악몽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고요. 딱 한 가지만 네. 얘기하고 싶은 게 홍준표 시장은 이분은 참 영혼이 참 자유로운 분이에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것 네. 같은데 이분이 왜 이럴까요? 지금 지지율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좀 떠 보려고. 근데 얘기를 많이 해도 잘 안 오르시더라고요, 보니까. 닭이나 오리가 날갯짓을 열심히 한다고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TK 말로 택도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택도 없는 경제에 들어갔다. 조금만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참.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용됐을 때 사회적인 파장.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빨리 태세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되고 나면 이게 조기 대선 국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17년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때 하려고 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집회 사회를 보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기각됐죠. 그렇죠. 네. 처음에 구호가 어떻게 되냐면 탄핵 무효. 그 다음에 민주수호로 갔다가 총선 승리로 갑니다. 네. 한 달 뒤에. 가는데 제가 그때 대충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조기 대선 60일이거든요. 네. 다 다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뒤집어질 거고, 다 그 승리를 위해서 갈 거고, 무엇보다 생각해야 되는 건 조기 대선이 되면은, 조기 대선이 아닐 때하고 가장 큰 정치적 변수가 뭐냐면 지방선거가 뒤로 간다는 겁니다. 네.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는 네. 이미 네. 판을 보고 자기에 대한 유불리들이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네, 네. 자, 이걸 탄핵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경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자고 하는 후보가 그쪽 국민의힘에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실제 밑에 표를 누가 쥐고 있냐면 지방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에 자, 이기면 제일 좋죠. 졌을 경우에라도 다음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지금처럼 극으로 갔을 때, 네. 저는 쉽지 않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총선이라는 거기에 누가 유리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네. 작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지방선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폭동 뭐 이런 거 저는 그럼 당연히 없을 거라고 국민의힘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 뭐 김문수 지사나 홍준표 시장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가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탄핵이 되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던 태세 전환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선을 하는 거는 더 힘든 일일지도 몰라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일단 걷어내고, 걷어내지는 물론, 여타 여러 가지 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란죄부터 시작해서 사라지기는 어렵겠죠. 손절할 조건들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다른 태세, 저는 아까, 이거는 내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교육 참여, 쓰레기 줍기 행사, 자연 속 생물 탐사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들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후행동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서 기후행동 앱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 실천활동 참여.
앱을 통해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 리워드 적립. 활동에 따른 리워드를 적립합니다. 네 번째, 지역화폐 전환. 적립된 리워드는 경기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면요. 적립된 리워드는 경기 도민에 한해서 경기 지역화폐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지급된 지역화폐는 2025년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되고요. 이후에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김문수 예, 아, 내기 들어가나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네. 지금의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장관님도 지금의 김문수 장관이 아니라 자 대선에 되느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모든 경쟁을 이기고 네. 후보가 되었을 때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후보가 되었을 때, 자 오세훈 후보가 되었을 때 경쟁력이 높을 거냐,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 경쟁력이 높을 거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저쪽에서. 탄핵 선고 이후에는.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양자 대결에서도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더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지방선거가 뒤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힘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준석 대표 이 와중에 뭐 이렇게 후보로 되셨잖아요. 이렇게. 네. 지방선거가 앞에 있고 대선이 뒤에 있으면은요. 지방선거에서 결정 내리고 나면은 대선에서 여지가 없어져요. 근데 네.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은 선택의 여지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수 세력들,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본인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에 합칠 수 있는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파이라는 지방선거가 뒤쪽에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큰 연합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 좀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로 조합되는 이 전체의 힘이 융합되면서 손절해버릴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 저는 다른 색깔로 보수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지금이랑. 대표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드는. 좋아해서 이제 경고를 주는 건가요? 신모 원료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장영철 부소장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칼럼이나 기사 쓸 때 국민의힘이 살려면 뭐 오세훈이나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이 후보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그쪽 당원들은 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면 결정 이후에 과연 그 안에서 그게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60일이면은 그렇게 순식간에 태세 전환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쪽도 이제 어떤 그 패션, 열정, 뭐 분노, 그쪽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에너지는 뭐냐면 반 이재명이에요. 네. 이재명만 안 되면 자기가 앞으로 10년 동안 술을 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혐오민주주의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인데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지점 때문에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숨은 고수 장영철 부소장님하고 내기하면 뭐 제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내기는 못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달라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두 분 다 의견이. 김문수 장관 현재 이 추세가 그냥 쭉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